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최근에 영상이 조금 더디게 올라갔죠. 개인적으로 일이 조금 바쁜 것도 있고 또 에스테어 서밋 행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뺏기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좀 길어서 10분 단위로 끊어서 며칠 사이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증권 관련해서 활발하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법규 제정 관련돼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다들 그냥 숨죽이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국내 토큰증권 시황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뉴스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엔터에서 클립 서비스하고 토큰증권 사업 협력을 했다. 일단은 요지는 지식재산권이죠. IP, 지식재산권을 지금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뮤지컬, 콘서트, 굿즈, 음원 이런 거를 갖다가 지식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종 그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건데 IP 분야가 당연히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K-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그런 지식재산권 그리고 기술력이나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토큰증권에서 증권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갖다가 11월에 한국 초연이 예정되어 있는 뮤지컬 알라딘으로 정했다고 하고요. 이 알라딘을 어떤 식으로 토큰증권화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가질 수 있게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증권거래소 나온다. 넥스트 트레이드가 내년 3월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증권거래소 하면은 한국거래소 KRX밖에 없었죠. 이번에 저희 서밋을 개최하게 되는데 8월 달에 그때 개최 장소가 한국거래소거든요. 아마 저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세계 유능하거나 유망한 회사들을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독점 관계가 이제 깨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안고 있다는 건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전에 토큰증권 가이드라인도 직접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축소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대체거래소 또 이 금융위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 붙었지 않습니까? 34곳이면 일단은 올해 4분기에 인가를 신청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아까 3월이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시점에 가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체 거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이 높은 800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ETF나 ETN 거래도 허용할 것 같다. 사실은 있어 봐야 합니다. 이게 금융당국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 일단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망한 회사들을 가져간다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잡았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 있으면 24시간 당연히 가능한 건데 그걸 좀 제한을 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자증권 형태로 된다는 건지 넥스트 트레이드가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는 중간가 호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요. 이거는 한국 거래소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매도 매수가 호가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 방식을 두 군데서 넥스트레이드랑 KRX가 다 적용을 받을 거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1000주에 대해서 지정가 매도 주문을 79,800원에 냈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79,700원이면 중간값인 79,750원에 주문이 체결되는 그런 식이에요. 중간가 호가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우선 매도 호가가 79,780원으로 내려가면은 중간가 호가는 79,740원으로 자동 조정되는 거죠. 이게 좀 편리해진 거죠. 어쨌든 이게 KRX에도 적용이 된다
라는 거에 좀 생각해볼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수수료도 인하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블록들이나 공매도도 가능하다. KRX에서 쓰던 그런 규제는 전부 다 쓰도록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보면 거래 체결 T+2일이고 아까 시간도 제한 있고 이래서 이게 토큰 증권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아마도 전자거래 방식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앞단에서는 토큰 증권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 뒷단에 계좌에 적는 부분은 이제 전자증권으로서 혹시 하는 게 아닌가? KRX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는 좀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나와보면 알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금융 플러스 아트 세미나 개최했다. 오용수 작가님의 작품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가님을 초빙해가지고 금융 앤 아트 세미나를 27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토큰증권 컨설팅을 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인 MR 오커머스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큰화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트 쪽도 당연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에 아까 보셨던 IP 관련된 지식자산권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트 쪽도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합니다. IT센이 토큰증권 쪽에 약간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 회사가 금 관련해서 좀 많이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행사에 참가를 했다는 거죠. 에버포인트 2024에. 사실 제가 이걸 행사를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좀 봤는데 크레더라는 회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 홈페이지를 보면 이겁니다. 에버포인트 2024 세르비아에서 개최를 했고 스피커를 보면 좀 되게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보면 이렇게 4명에 1명 스페셜 게스트까지 해서 5명인 걸로 좀 나오는데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하루에 끝나는 행사고 요 티켓을 얻으려면은 NFT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이하죠. 가져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에버스케일이라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에버포인트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잖아요. 로고가 여기서 같이 하는 건데 얘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요. 지금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아까 전에 그 발표자죠. 브록서스와 함께 CBDC 쪽도 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RA를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IT센이 여기에 지금 참여해서 얘네들하고 얘기를 RW 자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뭐 괜찮긴 한데 이 체인을 과연 사용할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체인을 사용한다는 게 나라별의 어떤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통용될 수 없는 거를 자산을 거기다가 등록을 하는 걸 갖다가 과연 정부가 인정을 할 건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도 프라이빗 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퍼블릭이 과연 될까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해외에서는 퍼블릭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 하나증권이 한국벤처캐피털협회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한번 뵀는데 최원영 하나증권 디지털 센터장하고 이제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 전무 그리고 오픈 트레이드 대표이사가 협약을 했다라는 거고 벤처 업계랑 좀 상생을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좀 벤처 쪽이 조금 잘 어울리긴 해요. 조금 생각이 좀 깨어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오퍼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할 거기 때문에 토큰 증권도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협업을 한다고 해요. 부동산 플랫폼 소유가 송수동에 있는 거 부동산 공모를 완판했다. 한 17억짜리인데요. 18억 정도 되겠네요. 좀 안 되겠네요. 연 5% 고정 배당을 내세워가지고 공모를 완판했다고 하는데 좀 내부를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막 고정 배당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그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라면. 왜냐면 이제 코오롱 타워에 이제 입주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피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오피스 수요를 반영했다는 말은 이제 빠꾸 없이 무조건 다 100% 찼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 공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고정 연 5% 배당이 가능할까는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써있다고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산 토큰화의 법률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일단은 자산의 토큰화는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토큰 발행, 그리고 거래되는 블록체인, 그 다음에 토큰화할 중고자산, 중고자산의 보관자, 그리고 적정가액, 적정가액을 평가할 체계, 그리고 상환받을 체계. 토큰을 다시 자산으로 상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체계 같은 걸 봐야 된다. 전반적을 다 아우르는 말씀을 하신 거고, 법률가가 이런 식의 시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박종백 변호사님이 쓰셨는데, 이 적정가액을 평가할 체계,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격들이 정해져 있는데, 미술품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IP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가격 체계를 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거냐라는 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써주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뉴스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국내에서 토큰증권 관련 업계에 일하고 계신 분들, 홍보하고 싶으신 뉴스거리가 있으면 DM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토큰증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곧 알려드릴 STO 서밋이나 또 국내 토큰증권 활성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